안녕하세요. 아는 언니의 사야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뒷펜을 준비했습니다. 캘리그라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붓펜 아니면 이 뒷펜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붓펜 같은 경우에는 붓펜과 종이만 있으면 재료 준비가 끝나는데 이 뒷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심은 있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니 재료도 잘 모르겠고 또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해보고 싶으셨던 그런 취미를 선뜻 시작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15,000원으로 이 뒷펜 캘리그라피의 재료를 준비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뒷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펜촉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펜촉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브라우스에서 나온 여러 가지 펜촉이 세트로 있었던 겁니다. 뭐 몇 개 개별적으로 산 것도 몇 개 있지만 보통 한 5개, 6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펜촉을 사용해 본다는 점에서 장점은 있지만 가격대가 이렇게 해서 한 16,000원 정도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 이런 거는 알파에서 한번 구입해 봤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써본 결과 본인이 아마 제일 편한 펜촉을 아마 한두 가지 정도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영문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써볼 수 있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좀 한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스테노닙입니다. 스테노닙은 딱딱하면서도 이렇게 부드러운 게 있어서 한글을 쓸 때 이게 제일 편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도 아마 이 스테노립이 가장 편안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어플레이 사이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테노립이 하나에 한 2,500원 선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이런 펜대인데요. 저는 한 4가지 정도 갖고 있는데 딱히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시는 동안에는 뭐 저렴한 거 구입하셔서 해보시면 되겠지요. 뭐 그립감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뭐 크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브라우스에서 나온 펜대고요. 한 4,000원 정도 하고요. 나머지 2개는 알파몬고에서 샀는데 이 2개는 한 2,000원 선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브라우스에서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고 알파에서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거 사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펜촉과 펜대가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잉크가 필요하지요. 근데 잉크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께서 몇만 원짜리의 잉크를 사서 또 그에 맞는 종이를 구입해서 쓰시기에는 사실 어렵지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다이소 포스터 물감을 가지고 잉크를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포스터 물감 가지고 했는데요. 이 포스터 물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종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 종이나 써도 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보자분들이 어떤 잉크를 살까 고민하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만들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 물감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색깔도 12가지 색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색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병에 담아뒀는데요. 베어플레이 사이트에서 파는 것은 10mm와 5mm짜리 공병이 있습니다. 크기가 이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5mm짜리를 사용했었는데 이 펜촉이 바닥에 자꾸 이렇게 찍히는 게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10mm짜리를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취향에 따라서니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쓰실 때 이건 또 깊어서 또 펜이 여기까지 이렇게 펜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이 펜대에 잉크가 묻기 때문에 뭐 취향껏 하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10mm짜리는 5개에 한 3,500원, 5mm짜리는 5개에 한 2,500원. 그 정도의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취향껏 하시면 되겠죠. 나 이런 거 사는 것도 조금 그런데요 하시면 뭐 아무 용기나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 뚜껑이 제대로 잘 닫히지가 않거나 그러면 잉크가 흐르기 때문에 밀폐가 잘 되는 아무 용기나 쓰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한 게 종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잉크를 쓰시면
종이를 가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밀도가 높은 종이들을 쓰셔야 되는데 그것도 따로 준비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포스터 물감 가지고 잉크를 만들면 아무 종이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가지고 계시는 A4지 쓰셔도 번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거 하나는 줄노트입니다. 아이들 쓰는 줄노트 같은 경우가 좋겠어요. 혹은 뭐 이런 다이어리 같은 거 아마 뭐 이렇게 판촉물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줄이 쳐져 있는 종이에 쓰면 이 글씨의 크기 조절이라든지 줄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어차피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무 종이나 쓰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다이어리라든지 혹은 아이들 줄공책 혹은 이건 다이소에서 구입한 줄노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잉크는 다 번집니다. 포스터 물감은 이렇게 번지지 않지만 일반적인 물감은 다 번지기 때문에 이런 노트 사셔서 이렇게 줄 맞춰가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재료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부수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 딥펜을 이렇게 펜대에 꽂아 놓고 쓰시다 보면 이쪽에 이제 잉크가 채워져서 글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잉크가 항상 이쪽에 묻어 있습니다. 이 펜대를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펜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이나 어떤 이런 바닥에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뭐 이런 받침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 받침대도 뭐 따로 구입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 집에 혹시 수저 받침대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이거 수저 받침대입니다. 수저 받침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훨씬 더 작업할 때 수월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총 비용을 따져보면 한 15,000원 정도면 캘리그라피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료가 준비가 끝나셨다면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글씨를 쓰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딥펜 캘리그라피 시작하실 때에는 이 펜 촉이 코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통 과정에서 부식되거나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여기에 이렇게 펜 촉에 기름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잉크에 담그면 잉크가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 안에 머금고 있질 않습니다. 이 펜을 구입하셨을 때에는 알코올 솜으로 좀 닦아주신다든지 혹은 라이터나 어떤 가스레인지 이런 불을 통해서 아주 살짝만 그을려 주시는 거예요. 아주 살짝이요. 잘못하면 탑니다. 그러니까 아주 살짝만 불에 그을려 주시든지 아니면 알코올 솜으로 닦아서 기름기를 먼저 제거해 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금고 있죠. 그래서 물감을 머금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한번 써보죠.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딥펜 캘리그라피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보면 이거 그냥 필기하는 것처럼 쓰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것도 붓펜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꾹 누르면 잉크가 두껍게 나오고요. 살짝 힘을 빼면 잉크가 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힘을 주고 싶은 부분에 힘을 주어서 잉크가 더 많이 흘러나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구성 밸런스, 끼워 맞추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캘리그라피랑 똑같습니다. 다만 도구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 도구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 이제 연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줄 노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면 저도 줄 노트를 준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줄 안에 쓰는 방법은 이 노트 보면 이 줄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줄 안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줄 안에 채워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이 줄이 이 문장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손을 이 줄로 놔주시고 이런 식으로 줄 가운데에 맞춰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줄노트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디펜 캘리그라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영문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간격을 잘 맞추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쓰는 아이들 영어 노트 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줄을 또 일일이 다 걷기에는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줄을 긋는 이유가 종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이를 가리니까 종이에 줄을 그어서 연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잉크를 바꾸면 종이를 가리지 않으니까 그런 노트에 줄이 이미 쳐져 있는 노트에 연습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습하실 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런 노트들 요즘에 많이 쓰시잖아요. 이 노트에도 그냥 쓰면 됩니다. 물감이 번지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뒷펜에 관한 말씀 드렸는데요. 뒷펜 캘리그라피 시작하시는 거 사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작가분들이라든지 다른 캘리그라퍼들이 쓰는 그런 좋은 재료들, 좋은 물감들 너무 좋지요.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부담이 좀 덜어지게 저렴한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캘리그라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뒷펜 같은 경우는 워낙 깔끔한 글씨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붓펜이 나는 별로다, 난 뒷펜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재료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전부 막 다 준비해가지고 하다가 안 하시는 것보다 하나 써보고 이거 좋은데 다른 것도 해볼까 하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재료를 또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또 이렇게 좀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취미생활인 캘리그라피를 쉽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팁은 이렇게 글씨 연습을 하고 나면 이 펜에 남은 잉크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잉크가 굳어버려서 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또 매번 물로 씻자니 귀찮으시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휴지를 놓고 휴지 이렇게 놓고요. 이런 스프레이 공병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다이소에서도 한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저는 얘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한 3번 정도 뿌리면 씻어져요. 그래서 물에 담그지 않고 휴지로 꾹꾹 눌러서, 왜냐하면 물에 담갔다가도 완벽하게 물기를 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휴지로 닦아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또 다른 색 물감을 자유롭게 써서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펜을 닦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